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방입니다. 오늘은 수색증산 뉴타운 당첨자 발표, 당첨 가점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가점 분석과 향후 당첨 전략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뜨거웠던 수색증산 뉴타운 청약 10개가 드디어 당첨자 발표로 마무리되었죠. 많은 청약자들이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당첨 결과라는 뚜껑이 열리기 전부터 당첨 커트라인이 다른 곳보다 더 올라갔으리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색증산 대장주라고 불리는 DMC 센트럴자이의 당첨 최저 가점이 무려 69점이 나왔어요. 최고 가점이 아니라 최저 가점입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말하는 거죠. 센트럴자이의 모든 평수에서 동일하게 최저 가점이 69점 아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던 것 아닙니까? 센트럴자이의 평균 경쟁률은 128.66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약자들은 센트럴자이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최저 가점이 올라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 수색증산 뉴타운을 기점으로 청약 시장의 판도가 바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호와 비선호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점이었죠. 기존의 신축 분양 아파트는 선호와 비선호의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색증산 뉴타운 청약에서는 이러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결과가 나왔어요. 저층에 배치되어 있던 5구 타입 대부분이 70점을 넘어버렸습니다. 비선호 타입을 의식해서 청약을 냈다면 7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리가 없겠죠. 선호 타입이건 비선호 타입이건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가점이 센트럴자이에 충분히 당첨될 만하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 통장을 던진 것입니다. 가점 69점은 4인 가족이 최대로 땡길 수 있는 가점이에요. 부양가족 3사람, 무주택기간 15년, 청약 통장 가입기간 15년 정도가 돼야 비로소 다다를 수 있는 절대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센트럴 5구 타입은 이 점수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9점 커트라인은 55A, 55B, 84ABC에서 나왔어요. 이러한 커트라인이 센트럴 전체 당첨 평균 점수를 수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체 69점에서 74점에 이르는 당첨 사정권의 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최고 점수는 59C에서 나왔는데 자그마치 가점이 80점이었어요. 59C는 연도형 아파트, 즉 2블록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왜 조망해서 분리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의 가점 80점도 센트럴에서는 아슬아슬했다고 느껴졌을까요? 확실한 것은 본인이 수석으로 당첨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정말 안타깝죠? 아마 2블록에 있는 연도형 아파트 저층 라인은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프리미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이 아더왕의 엑스칼리버에 준하는 비검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횟집에서 생선살을 발라내는 사시미 정도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예요. 어느 정도 가점 경쟁력이 된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자신의 검을 찔러 넣어야 됩니다. 일까 아닐까, 할까 말까로 나를 지새우다 정작 스스로의 검으로 베고 전리품을 취해야 할 것들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배짱 지원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어요. 당첨되면 로또고 아니면 그만입니다. 근데 소심 지원은 문제의 수지가 큽니다.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아요. 당첨돼도 뭔가 찝찝합니다. 59C의 80점은 찝찝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 가점 경쟁력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소심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회가 또 옵니다. 지금 떨어져도 다음에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84D타입을 보시면 최저와 최고의 점수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74점에서 79점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강호의 고수가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84D의 최대 장점은 평수에 비해 방이 4개라는 점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실이 조금 협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가점자들이 이곳을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3블록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방 4개짜리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이지만 향후 대형 아파트 프리미엄 값에 준하는 가격 접근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점이죠. 특히 센트럴에서는 아마 최고의 가치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 전에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평당 1987만원, 5구 타입은 4억 7천, 84 타입은 7억 2천. 모든 평형이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매력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색 4구역의 롯데캐슬, 수색 9구역의 SK뷰와 가격 차이는 무려 6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왜 분양 로또라는 말이 붙었는지 거듭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수색 증선에서 센트럴 자이는 상암동과의 연결을 통해 DMC역을 중심으로 더욱더 그 가치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점수 차이가 거의 없는 70점대 강호의 고수들이 자신의 검을 들어 이곳을 단칼에 베는 도발을 한 것이죠. 당연 고점자들의 도발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84D에서 70점대 초중반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첨 가점의 띠를 만들어버렸어요. 청약전에 되도록 센트럴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고점자들이 노리는 것은 굳히기입니다. 유도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가위 누리기 기술로 상대를 땅바닥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굳히기입니다. 고점자들 중에는 영원히 자유로운 분들도 계셔서 굳이 센트럴을 고집하지 않고 파인시티나 아트포레로 가신 분들 계십니다. 이곳의 최고 커트라인 점수가 74점이에요. 이 점수로 센트럴 84D에 충분히 당첨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파인시티 혹은 아트포레 중에서 본인이 안전하게 당첨되고 나중에 프리미엄도 노릴 수 있는 곳을 향해 훌쩍 고점자들의 리그를 떠나신 분들입니다. 청약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고점자들이 굳이 센트럴에 머물지 않고 파인시티나 아트포레로 이동할 것이라고 언지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자유로우신 분들이 정말로 파인시티와 아트포레에서 최고 커트라인의 점수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분들을 제외하고 굳히기를 노리는 고점자들이 센트럴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69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당첨 가점 커트라인을 만들어버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점이 약한 나머지 경쟁자들은 빈틈이 없었던 거예요. 소신 지원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소신이 돼야 됩니다. 청약 전에 누구든 촉이 옵니다. 이곳은 박 터질 곳이다 라는 느낌이 오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혹시 럭키7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무리해서 지원한다면 예전에는 얻어 걸릴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신축 분양 아파트 수가 적다 보니까 표적은 하나에 궁수들은 수백 명,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들이 비오듯 쏟아지는 판에 운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무튼 가점에 자신 없으셨던 분들은 확실히 센트럴 자이를 버리셔야 했어요.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지만 앞으로 결과가 좋으려면 버릴 곳은 확실히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나는 잃을 게 없는데 뭘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했다가는 심신에 피멍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한두 번 떨어져야지 뇌는 족족 낙첨이 되어버리면 그만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의욕 상실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아예 손을 들고 싸울 제스처도 취하지 못하거든요. 복싱으로 말하자면 흰 타월을 링 안에 던져버리고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욕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청약마다 경험적인 전략을 하나씩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 전략으로 다른 곳에서 당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센트럴 자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은 확실히 버린다입니다. 만약 이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나중에 같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실수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예 청약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센트럴 자이에 몰렸던 고점자들의 청약 통장은 그들의 당첨과 함께 이제 나의 경쟁과는 무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60개 정도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강호의 고수들은 그렇게 센트럴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색 8구역, 중산 5구역, 둔촌 주공 혹은 3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의 일반 물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인시티 결과는 어땠을까요? 파인시티 경쟁률은 45.27대 1이었어요. 당첨 가점은 61점에서 64점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평균 당첨 가점은 66.47점입니다. 최저 당첨 점수에서 74B타입에 최저 당첨 점수에는 74B타입에 60점입니다. 비교적 낮은 가점으로 당첨이 됐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면 설계의 불리함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당첨을 목적으로 한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74B 평면도를 보면 다용도실에서 드레스룸 벽면이 사선으로 잘려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탑상형 구조에다가 정사각형 설계가 아니죠.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확실한 비선호 타입으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동선하고 겹치도록 사선 방향으로 잘린 것이 아니라 외부 벽이 사선으로 잘려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러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을 목적으로 두신 분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저 당첨 가점이 60점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74점 최고점이 나온 59A와 59C는 그런대로 괜찮은 연도형 아파트, 즉 10층 내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조망이 그리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정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시티는 센트럴처럼 고가점자들의 굳히기 현상은 없지만 거의 비슷한 가점군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부분 64점에서 69점대가 촘촘히 당첨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가점대가 원래는 센트럴 쪽으로 지원을 하려다가 방향을 틀어서 파인시티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내려온 것이 아니죠. 다 같이 내려온 거죠. 결코
무시하지 못할 가점대들인데 이분들이 과감하게 센트럴은 포기하고 파인시티에서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동으로 포진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웬만한 가점대가 경쟁하는 곳에서는 확실히 비선호 타입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파인시티 얼마나 좋은 아파트입니까? 입지 끝내주죠. 향후같이 쭉쭉입니다. 당첨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고점자들이 몰려있는 곳은 선호 비선호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붙을 때는 이분들이 양보하고 하향했기 때문에 확실한 선호만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럴 땐 확실한 비선호를 택하면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가 74B인 것입니다. 60점으로도 파인시티에 당첨됐어요.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어려운 점수거든요. 불리함을 감수하고 일단 당첨이라는 목표에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트포레자이는 어떨까요? 경쟁률은 69.26대 1이었습니다. 가점은 60점대에서 67점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평균 65.02점이었어요. 일단 파인시티가 평균 당첨 가점이 66.47점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확실히 인기 동호수 당첨 확률이 더 큰 파인시티를 아트포레자이보다 더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포레자이의 최저 당첨 가점은 73AB가 61점이었습니다. 단지가 약간은 외곽에 있지만 조만간은 상관이 없고요. 최고점 74점이 나온 84A와도 입지적으로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아트포레자이 역시도 64점에서 69점대로 분포되어 있어요. 일단 하향 지원을 했다면 더 이상 밀릴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이곳은 자신의 취향에 따른 평면도를 보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가점 역시도 64점대에서 69점대의 쟁쟁한 점수들이 당첨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트포레 역시도 확실한 하향 지원을 한 흔적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점은 오히려 파인시티보다 1점이 높은 61점이었어요. 파인시티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당첨 가점을 보면서 다음에 청약을 위한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가장 치열한 곳에서도 내 가점이 버텨낼 수 있다면 지원하되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그것을 버려라 입니다. 둘째, 선호와 비선호의 경계가 무너졌지만 눈치 작전일 때 가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향 지원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곳의 당첨을 위해서 가장 비선호 타입을 택해라 입니다. 셋째, 자신의 가점을 믿어라 입니다. 소신 지원해야지 소심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센트럴 자이에서 나온 결과 가점이 80점대인데도 불구하고 5, 9, 10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가점제 경쟁이 정말 이제는 특공이나 추첨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본인의 가점과는 상관없이 당첨 가능한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동호수를 자연 득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낙첨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회는 다시 옵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어제의 방식으로 내일의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안 됩니다. 내일의 기회는 내일의 방식으로만 잡을 수 있어요. 더욱 발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번번한 벅벅방이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